안녕하십니까, 이진권 TV입니다. 오늘은요 이인배 박사님 모시고 지금 이제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뒤늦게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이 이야기하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무슨 공소장을 내 책임이다,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공소장 공개 못하게 하고 이랬던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이인배 박사님하고 나눠볼까 합니다. 이인배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? 이인배 TV 참 엊그젠가요? 북한 우한 폐렴, 네. 북한 폐렴, 네. 우한 폐렴. 거기 북한에도 전염이 됐을 거다 이래서 이제 우려를 표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? 네,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는 7일 날 예. 비공식이긴 한데 또 북한에서도 우한 폐렴 환자가 나왔다,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물론 중국, 북한 그 당국자가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어요. 뭐 오늘 7일 오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없을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보면은 이 북한이 중국 그 관광객을 폐쇄한 게 1월 20일이거든요. 예. 12월부터 시작됐잖아요. 한 달 동안은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들어갔어요.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은 통계로 따져보면 1년에 30만 명이 중국 관광객이 그 북한으로 들어가요. 그리고 한 달에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3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스톱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우한 폐렴 환자가 중국 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. 근데 없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고 저도 계속 그렇게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지금 그런 이제 정황들이 이제 속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그렇죠. 그래서 뭐 사람 사는 곳에는 아무리 막아도 뒤로라도 흐름이 있거든. 그렇죠. 네, 네. 있고 하니까. 네. 그런 점에서 북한은 또 우리하고 다르니까 네. 일단 만약에 그것이 북한에 전염이 된다면 아마 우리보다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죠. 네, 그런 그렇습니다. 점에서는 네.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북한 당국이 김정은이가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. 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.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 네.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네. 왜냐면 그동안에 그 뭐하고 지금 선언합니까? 글쎄 저는 이제 딱 그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7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. 이제 정치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시간 판단이거든요. 이게 잘못된 판단보다 늦은 판단이 더 악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지금 늦은 판단 때문에 굉장히 정치 구도가 어그러지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. 이미 벌써 자유한국당의 종로에 지금 출마를 해서 지원한 사람이 한 6명? 7명 정도 된다라고 7입니까?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러면? 글쎄요.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기한다는 게 네. 그게 실패보다 훨씬 더 문제가 돼요. 맞습니다. 죄를 치면 그게 더 훨씬 큰 죄가 되지. 네. 황교안 대표가 진작 네. 그때 나는 험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날 그 순간에 나는 험제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나는 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저는 나가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나가면서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갔어요.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가지고 자 황교안 대표 와서 멋있게 한번 경쟁해 봅시다. 이렇게 하는데도 우물쭈물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와서 지금 와서 이제 나가겠다. 아이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. 글쎄요. 제가 볼 때는 이 국가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. 지금 그 문 대통령처럼 이렇게 신중하지 않은 국가 정책 때문에 나라가 좀 거들나게 생겼는데 정책을 이제 추진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만 이 정치 영역 속에서는 신중함이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또 정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가 이번에 조금 실기했다는 생각이 좀 뼈아프게 드는 부분입니다. 누가 보기에도 황 대표는 거기 나갈 수밖에 없다. 네. 예?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. 오직 황 대표 눈에만 안 보인 것 같아요. 귀에만 안 들리고.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이제 그 리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하고 뭐 결정해야 될 사안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뜻 나 종로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그 결정을 공표하기도 어렵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뒤에 참모진들이 있잖아요. 있죠. 그 참모진들 도대체 뭘 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. 어떤 사람들을 참모로 섰기에 오늘날 리더가 이런 식으로 결정 장애적인
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말이죠. 네, 그러게 말입니다. 뭐 어떤 참모들이 뒤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아니면 황 대표가 워낙 이 결정 자체를 본인이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꽤나 지금 어렵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멈춰져 있지 않거든요. 예. 상황은 계속 그 동안에도 굴러가고 있었던 거잖아요. 예. 6명, 7명의 지금 그렇게 지원자가 생기기도 했고 이미 벌써 뭐 이정현 전 대표잖아요. 예. 그분 같은 벌써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 상황이라서 예. 이것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점점 더 지금 숙제가 쌓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출마를 선언해서 꽤나 지금 어렵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. 일을 굉장히 꼬이도록 만드는 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니까 예,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. 왜냐하면 지금 종로 출마 선언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게요. 오히려 네. 사람들은 이제 했어? 뒤늦게?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조소를 보낼 수도 있고 한데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정현 전 대표가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네. 지금 나왔잖아요. 그렇죠. 나왔는데 여기서 네. 그럼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까지 다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나는 자유한국당 대표니까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이러다면 자 보수 대통합 뭐 다 아우른다 하던 황 대표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금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글쎄 말입니다.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진통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예. 상황입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황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이를 차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를 바에는 불출마 선언이 이제 더 낫다. 그리고 황 대표가 지금 정말로 차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2022년의 대선이라든지 또 총선을 마치고 나서 당을 뭐 보수 정당을 이제 새로 완전하게 갖추고 많은 체계를 갖추고 하는 이런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야 되고 이런 걸 앞으로 장래를 다 생각할 때는 불출마하는 쪽이 오히려 낫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, 뭐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원내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을 주도하기 워낙 어려웠던 부분이 예. 있어서 좀 뭐 그런 그 욕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구도를 앞으로 이 총선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황 대표 앞으로 어떻게 종로 선거에 나가서 어떻게 준비해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황 대표가 차라리 불출마했으면 낫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다. 이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되겠고 특히 참모라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를 잘 보필해야 된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저기 또 하나 문제는 추미애. 네. 요즘 정말 옛날에 그 무슨 똠방각하라는 거 있었잖아요. 네. 들어보셨습니까? 네. 똠방거린다고 해서 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네. 나서가지고 하는 걸 똠방각하라고. 요즘 저는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똠방각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. 저 양반이 세상에 자기가 뭐든지 내가 책임진다 그냥. 내가 결정하는 거야. 네. 그분의 퍼스널리티가 어떤 것 같습니까? 그 뭐 익히 알려진 바처럼 워낙 이제 고집이 센 그런 인물이어서 본인이 이제 뭐 결정하고 본인이 한번 이제 필 받으면 그걸 뭐 주의 이야기 안 듣고 그냥 뭐 밀어붙이고 아나무인격이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서 이번에도 뭐 그런 모습이 여실히 보이는 모습인데요. 뭐 고집이라도 뭐 또 고집에도 다른 말로 소신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집으로만 보이는 이유가 이게 사단이 났잖아요. 네. 이거는 저 대통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여당한테도 도움 안 되고 본인의 의도하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실력의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. 실력 없이 고집만 부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황 파악을 잘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 측 사람들은 전부가 민주 이러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민주적인 방식입니까?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. 아니잖아요. 네. 이거 독단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. 특히 이제 이번에 지난 29일에 13명에 대해서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, 뭐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예, 이런 사람들 13명을 이제 기소했는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만 그 공소장 이제 국회에서 좀 보자. 네. 이랬더니 내가 책임진다. 그걸 공개 못한다 이랬다고. 그렇습니다. 네. 71페이지에 달하는 네. 공소장을 3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요약본만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, 그거?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결국은 이제 공개됐어요. 예. 네, 공개됐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이게
국민들의 더욱더 관심을 더 올라가게 만들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 왜 청와대나 여당이 이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뭐 추미애는 오히려 이걸 놓기로 그냥 뭐 볼테면 보라 그러고 썩 가는 게 오히려 천민피처럼 구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선거 전략 이번에 선거 전략에서 나을 뻔했는데 숨기는 바람에 훨씬 더 지금 이게 뼈 아프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 어디 언론에 보니까 누가 코멘트를 그랬던 것 같은데 숨기는 놈이 도둑놈이다.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누가. 근데 네. 왜 자기가 찔린 데가 없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습니다. 기어이 숨기겠다는 것은 네. 이게 저기 밝혀졌을 때 네. 우리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었죠. 그럼 우리는 누구냐? 정권의 이른바 실세들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면 네. 그 최고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? 그렇죠. 예. 문 대통령이잖아요. 그럼요. 예. 예. 그 검찰 공소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가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.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민의를 나타내는 선거에서 더더욱이나 예. 중요하다. 특히나 청와대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서진들은 특히나 이 이에 대해서 중요하다.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그 적시를 하고 있잖아요. 서문에 저도 오늘 7일날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. 그걸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왜 그렇게 썼는가가 짐작할 만해요. 보면요, 예. 이 거기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청와대의 비서관실이 6개인가가 돼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국가안보실 를 떼놓고 이 정책 정무하는 부서가 한 1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 청와대가 나서 가지고 한 그 현직 부산시장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그 문 대통령의 이제 30년 직위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청와대가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실하게 공소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그 송병기 메모에 보면 네. VIP가 자기가 말을 이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임 실장 보고 가서 출마 권유해라 뭐 네.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한다는데 네. 그러면 임 실장이 그 만약 그 위에서 청와대 개입을 주도했다면 네. 김 실장 자기를 위해서 임 실장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그러면 그 위에 대통령이 네. 암묵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뭔가 임 실장한테 임용석 전 비서실장한테 뭔가 협조를 구하듯이 했기 때문에 임 실장이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나섰을 거 아니에요?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이래 국가안보실을 빼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되게 정책실이 있고 저 비서실이 있고 이렇게 이호나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제 임종석 실장이 국가안보실 빼놓고는 다 예. 본인이 그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다 다독거리고 정무 통해 가지고 정보 캐오라 그러고 민정 통해 가지고는 더 그 경찰들 동원하게 만들고 또 정책 저기 균형 비서관실을 통해서 울산시에 지원해줄 공약들 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임종석의 본인의 의지 또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죠. 그런데 왜 문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합니까? 그런데 문 대통령 뭐 다른 데 대해서는 화도 잘 내고 말이죠. 경고도 잘하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말이죠. 이 압박을 가하거나 혹은 경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양반이. 네. 예? 왜 또 뭐 국회가 잘못한다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책임도 잘 묻고 하면서 자기는 왜 자기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왜 자기 문제라고 하냐면 이 문 대통령이 직접 개입 안 했다 하더라도 네. 개입 안 했다 하더라도 해명이라도 해야죠.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그렇죠. 있잖아요. 네. 그럼 여기 대해서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네.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사실 뭐 이런 모습들이 조국 사태 때에도 나타난 모습이죠.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뭐 법무장관 조국 씨에 대해서 마음에 빚을 졌다.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기자회견을 신년 기획에서 그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뭐 지금 상황도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우한 폐렴 때문에 뭐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무슨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 양반이 6일날 네. 부산에 갔어요. 네. 부산에 가서 부산형 일자리 무슨 상생 선포식인가 뭐 네, 상생 네. 뭐 그런 게 있었어요. 네. 그 행사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갔는데 네. 그 자리에 보니까 수백 명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마스크 무대가 총동원돼서 그러게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인 데로 가지 마라 하고 그러게요. 이럴 때 또 네. 대통령으로서는 방역 작업 이것을 진두지휘해야 지휘해야 돼. 되죠. 그런 네. 입장에 있으면서 부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분이 이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잖아요.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
하지 말아야 될 일은 굳이 찾아서 하고 네. 피우지 말아야 될 굳이 피우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대통령 밑에 그 장관이 아닌가.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는 내가 책임진다. 미국에서도 뭐랬다. 미국에서도 첫 공판 기일에 이제 첫 공판 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한다. 네. 그전에는 공개 안 한다. 뭐 이렇게 미국까지 들먹거든. 이 사람들 싫어하는 쪽이 미국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그런데 또 이렇게 할 때는 미국 핑계를 그렇죠. 대더라고. 맞습니다. 예. 예,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 이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또 참 모르는 말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냐 공소장이 공공문서다. 그렇죠. 공공문서이기 때문에 연방 사건일 경우에는 재판과 관계없이 공개한다. 네. 그럼 무슨 말씀하십니까? 이제 이거거든요. 그럼 자기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가장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거든. 네. 추 장관. 네. 그 이런 사람인데 참 여기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되니까 정권 내부에서도 여당 같은데 이런 데서도 이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부담스럽겠죠. 예, 뭐 사실은 금태섭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조국 사태 때도 저거 뭐 이빠른 소리 했던 그 금태섭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또 그 이야기하자면 나라면이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뭐 또 뭐 결혼 좀 다르긴 합니다. 권은희 의원 그 광주에 뭐 그런 사람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나 뭐 그런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권은희 의원이 근데 뭐 광주의 딸 뭐 이래가지고 그랬죠.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때 그 당 대표 때 얼마나 뭐 말이죠 칭찬하고 맞습니다.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공천 주고 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배출됐는데 이 사람까지도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추미애 그 하는 말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가 됐어요. 그다음에 이 보니까 거기 민주당의 영입 사후라고 그러는 소병철 그 교수, 순천대 석좌 교수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울산 사건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 측 사람들 아니냐. 그렇죠. 근데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에 무슨 뭐 저기 비공개를 하느냐. 이 말 뻔하게 짐작되는 일이지. 왜 하필 이 전에 또 보면 비공개로 그 소환하는 그것도 맞습니다. 조국 때. 네. 그러니 이렇게 정권이 당당하지 못하게 이러면서 국민들 자기들 믿으라 이러면 이해하게 됩니까? 그러니까 말이에요. 이게 국민들은 맥락을 보고 그 사항에 대한 의도를 판단하게 되거든요. 조국 때 그러잖아요. 그걸 보고 나서 그걸 이 신문하는 거, 그걸 공개하고 하는 거, 그걸 이제 소환하는 거를 공개 못하도록 하는 걸, 그 관례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 그러고 해서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을 고친다는 의미에서 공소장 공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놈의 잘못된 관행이 딱 이때 잘못된 관행이 된 게 국민들은 그 맥락을 보고 있는 거겠죠.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지. 그렇죠. 네. 그런데 그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 간담이라고 할까, 뭐 그 배짱이라 할까. 예, 그게 이거 참 존경스럽다 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추 장관도 무슨 의도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정권에 이렇게 철저히 충성함으로써 다음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까? 저도 그런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. 그 추미애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에게 좀 호의를 얻어서 그 다음을 노리는 것 아니냐. 그래서 이제 나서서 지금 호위무사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 돌고 있는데 사실은요 호위무사가 제일 먼저 죽거든요. 조금 걱정이 됩니다. 본인이 좀 더 큰 꿈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이번에 호위무사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듯이 하면 그 무게감이 없어져요. 그러면 무게감이 없어지면 적어도 국가 경영자로서는 그렇죠. 격이지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추미애 장관 정말 큰 꿈이 있으면 지금 스스로 자기의 무게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. 튀는 거 그거 정말 안 좋거든요. 예, 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. 예, 그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인배 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